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차이나타운 최고의 딤섬 맛집. 코로나 시기에도 아무런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곳. 여기 가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는 예약도 안 되고 딤섬 한 판 먹으려면 줄 서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집인데, 여기 부모님 모시고 가면 일단 미간에 주름 쫙 잡히고 인상 완전히 구겨지실 겁니다. 진짜 저도 음식 나오기 전까지 그 몇 분 동안 온갖 잔소리는 다 들었어요. 맛집이라더니 너무 허름하다, 굳이 뉴욕까지 와서 이런 걸 먹어야겠냐,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근데 이 연기 펄펄 나는 뜨거운 딤섬들이 나오는 순간 그런 소리는 단박에 사라지는 겁니다. 뉴욕 시민들은 모두가 먹어봤다는 그 딤섬, 바로 나무아 티 팔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면 뒤에 따라오는 부모님들은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는데 여기 맞니? 부터 시작해서 자리에 앉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쿠사리를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괜히 100년 넘는 중식당이라고 말해놔서 으리으리하게 큰 황금 용조각이나 엄청 큰 홍등 뭐 그런 걸 예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낡아 빠진 곳인데요. 바닥에는 그냥 옛날 미국 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면 나오는 싸구려 다이너 처럼 대충 타일이 깔려져 있고, 마주보고 밥 먹을 수 있는 부스가 안쪽에 쫙 깔려 있어요. 한번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으면 완전히 소파 밑면이 쑥 꺼져버려서 일어날 때 힘든 그런 소파 있잖아요. 딱 그 재질의 빛바랜 붉은 비닐 소파와 허름한 의자들이 놓여 있으니 당연히 100년 역사의 뉴욕 차이나타운 최고의 맛집이라며 부모님 기대 잔뜩 부풀게 만들고 나서 모셔온 제 잘못인 거죠. 하지만 이 낡은 테이블 위로 딤섬 4알 정도씩 들어간 쪼매난 찜기들이 툭툭 던져지면 바로 그때부터 효자되는 겁니다. 나마티 팔로에서 무조건적으로 먹어야 하는 건 당연히 오리지널 슈마이인데, 이게 얇고 쭈글쭈글한 노란 피 안에 다져진 돼지고기랑 새우 그리고 표고버섯이 아주 고봉처럼 옹골차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입에 넣고 씹으면 샤오롱바오처럼 육즙이 터지면서 그 모든 게 야들야들한 그런 가벼운 식감이 아니라 새우에 톡 터지는 탱글한 식감이 너무 선명해서, 뭐랄까 이게 그냥 말로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실제로 입에 그 새우 알갱이를 담아보면 너무 탱글한 나머지 혀끝으로 살살 돌려보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에 안 넘기고 넘겨줄 듯 말 듯 하면서 이 새우살이랑 오랫동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달까요? 아무튼 그만큼이나 탱글한 새우랑 돼지고기 특유의 눅진하면서도 고소한 지방질이 오독오독하고 탄력있게 씹히면 재료가 갖고 있는 온갖 즙들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요. 거기에 천연 향신료와 다름없는 표고버섯의 감칠맛과 진한 향이 각 재료들을 여기저기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화롭게 매듭지어주는데, 또 그 조화 속에서도 각각의 풍미를 표고버섯이 2단계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 내용물이 꽉 차서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씹을수록 입안에 착착 감기는 이 감칠맛에 부모님들의 젓가락이 빨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취향에 따라 마음껏 식사를 한 후에는 이 집의 진짜 뼈대인 1920년대 오리지널 메뉴로 입가심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아몬드 쿠키와 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씹을 때 나오는 침만으로도 삼켜지는 쿠키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집이 1920년에 베이커리로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도톰하고 거칠게 구워진 쿠키인 건데, 그걸 먹어보면 촉촉함 같은 건 전혀 없고 그야말로 밀도 빡빡하고 씹을 때 건조하게 바스라지는 쿠키라서, 그거랑 비슷한 거로다가 지금 생각나는 예시로는 사브르를 처음 입에 넣었을 때 그 질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퍽퍽해서 숨막히는 타이밍에 이 뜨거운 우롱차를 들이부으면 이전에 해치운 수많은 딤섬의 잔여물과 텁텁한 쿠키 가루들이 이 뜨거운 찬물에 속절없이 어우러지면서 위장적 깊은 곳까지 뜨끈하게 쑥 하고 내려가는데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면 어떻게 뉴욕 구석탱이에 있는 이런 곳을 알아냈냐며 장성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아 티 팔러가 있는 골목의 이름은 도이어스 스트리트라는 곳인데, 여기 와보시면 그냥 딱 봐도 도로가 아주 기형적으로 생겨먹었다는 걸 눈치채실 텐데, 길이 일직선으로 뻗어있지 않고 거의 90도에 가깝게 확 꺾여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거든요. 과거 당시 이 사각지대 골목의 명칭은 일명 블러디 앵글, 그러니까 피의 모퉁이였는데요. 우리가 평화롭게 딤섬을 씹어삼킨 이곳이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중국계 거대 갱단들의 피바다 사건 통워가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통워라고 하면 샌프란시스코의 합
협승당이 유명하지만 갱들이 서부에만 있겠습니까? 동부리그의 갱들은 바로 여기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협승당, 안량당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 여기서 나오는 검은 돈이 상당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아편굴이 있었고 매춘은 물론 밤낮 없이 판돈 오가는 도박장에다가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 자릿세 걷는 것까지 해서 아무튼 그 규모가 상당했다고 해요. 이 검은 꿀통을 꽉 쥐고 있던 안량당의 세계에 신흥 세력인 협승당이 쳐들어온 밥그릇 싸움이 바로 이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 겁니다. 총을 빼들고 깔끔하게 머리통 뚫는 그런 세련된 마피아 영화와는 달리 이 양반들의 암살 방식은 진짜 원초적이고 야만적이고 짐승 같았거든요. 이 양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형적인 골목길의 맹점을 악랄하게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안량당의 조직원이 코너를 도는 그 찰나의 순간 완전히 획 꺾여버린 길 안쪽에 습한 그늘 속에 숨죽이고 매복해 있던 상대파 협승당의 해치맨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든 남자가 어둠을 뚫고 등장해서 방어할 틈조차 주지 않고 날이 시퍼렇게 선 손도끼로 무자비하게 상대의 두개골이나 목덜미를 찍어내린 건데 이 당시 길가에 흘러내린 핏물이 너무 많아서 하수구로 역류했고 매일같이 살이 찢기는 비명소리에 뉴욕 경찰들조차 야간 순찰을 거부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끼가 허공을 가르는 피바다 한복판에서도 나무와 티팔러는 당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홍콩 누아르처럼 갱들이 이 식당에서만큼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롭게 차 마셨다는 그런 낭만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창밖으로 토막난 팔다리 굴러다니고 사이렌 소리가 쟨종일 고막을 때리는데도 이 식당 사람들은 도망가는 대신에 묵묵히 쿠키 굽고 있었던 거예요. 뉴욕의 가장 잔인한 폭력을 온몸으로 얻어맞으면서도 기어코 살아남아 아몬드 쿠키를 굽고 찬물을 끓였던 게 바로 이 나마티팔로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아몬드 쿠키 파는 찻집이 어쩌다가 딤섬을 팔게 된 거냐면 그건 차이나타운의 파이가 커지면서 쿠키랑 차만으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딤섬도 같이 팔게 됩니다. 어차피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려면 변해야 했으니까 꺾인 골목처럼 노선을 완전히 틀어서 딤섬을 빚어냈는데 1950년 나마티팔로 주방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손이 부르틀 정도로 아몬드를 까고 가게 앞에 흐른 피를 벅벅 닦아내던 16살짜리 중국 게임인자 월리탱 역시 변화에 맞춰 아몬드 까던 손으로 딤섬을 빚게 됐는데요. 그렇게 무려 18년이 흐른 1968년 아몬드 까던 꼬마 월리탱은 이 식당을 통째로 사들여 버립니다. 나마티팔로의 서사가 여기서 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말하지도 않았을 텐데 진짜는 2010년 월리탱의 조카인 윌슨탱이 등장하면서부터였어요. 이 양반은 삼촌처럼 바닥부터 자라온 요리사가 아니라 뉴욕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던 화이트 칼라 양반이었는데 어느 날 이 가게를 본인이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삼촌은 가게가 낡았으니 돈 좀 써서 리노베이션 좀 하고 제대로 시작해봐라 라고 말했지만 윌슨탱 이 양반은 바로 노하고 거절합니다. 이 양반이 봤을 때는 이 낡고 살벌한 빈티지함이 뉴욕 한복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기로 보였던 거예요.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당연히 대성공으로 줄을 한참이고 서야만 겨우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딤섬집이 되었고 나아가 이 조카 양반은 딤섬집 스케일을 완전히 키워버리는데 미국의 전국구 냉장 냉동 플랫폼 골드벨리를 이용해서 나마티팔러를 밀키트화하고 택배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슈마이, 하가오를 급속냉동해서 그대로 보내주는 판매를 시작한 건데 이거 덕에 나마티팔러는 코로나 팬데믹 때 가게 영업을 셧다운하고도 풍족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넘어온 1세대 이민자들의 꿈은 뭐랄까 정말이지 아주 처절했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 퀴퀴한 곳에서 탈출시키는 것, 그러니까 번듯한 양복을 입고 쾌적한 곳에서 일하는 것인데 단지 내 자식이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모든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이었다면 고층 빌딩을 뒤로하고 식당으로 돌아온 윌슨탱은 불효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들이 일군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더 크게 키워 전국으로 뻗어나가게 만든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이고 부모의 자랑거리이자 이민자들에게 가장 벅찬 자부심이 아니었을까요? 안녕히 계세요.